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설 연휴 동안 맛있는 음식도 먹고 보고 싶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남은 시간 동안 서울 부동산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서울 성동구, 마포구, 동대문구 관심지역 임장 후기에 이은 두 번째로 서울 성동구, 종로구, 송파구 관심지역 임장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에 다녀온 지역은 송파구, 종로구,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첫 번째 서울 임장에서도 다녀왔는데요. 지난번에 시간 관계상 가보지 못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종로구와 송파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내에서도 옥수동 3개 단지입니다. 임장 루트는 이렇습니다. 금호역 부근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 힐즈를 시작으로 레미안 옥수 리버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수역 부근 옥수 삼성을 다녀왔습니다. 임장 지역 주변 상권과 정보입니다. 역 부근 상권과 더불어 레미안 옥수 리버젠과 옥수 삼성 사이에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호역 3번 출구 바로 앞 근처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즈입니다. 금호역 주변 상권은 옥수 파크힐즈 상가 건물이 전부인데요. 주거지역 특성상 다양하고 큰 상권이 아니라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구까지 언덕 경사가 너무 심했는데요.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단지로 오갈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 주민이 도보로 역에 가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은 바로 옆 레미안 옥수 리버젠입니다. 레미안 옥수 리버젠도 마찬가지로 언덕 위에 위치하는데요. 단지 내부는 평지에다가 단지 내 차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옥수 리버젠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선 언덕을 내려와서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고 보안도 잘 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선 언덕을 오르고 내려야 하는 점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옥수동 마지막 임장지는 옥수 삼성입니다. 앞에 두 단지와 다르게 구축인데요. 단지 후문에서 내려와 107동을 지나면 단지 내부는 평지라서 걷기엔 편했습니다. 앞선 두 단지와 마찬가지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대부분은 외제차인데요. 입주민 소득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옥수 삼성 정문에서 옥수역까지 가는 길은 낮고 짧은 언덕이라 힘든 점은 없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정리입니다. 옥수동 단지들의 가장 큰 장점은 강남으로 접근성입니다. 3호선 역에서 하나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압구정역에다가 바로 앞 동호대교만 지나면 강남이죠. 게다가 단지 시세와 입주민 차량을 보더라도 입주민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즈와 옥수 삼성은 역세권입니다. 다만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즈와 레미안 옥수 리버젠은 언덕이 심하다는 단점과 세 곳 단지 모두 근처 상권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임장지역은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내에서도 평동에 위치한 경희궁자의 2, 3단지입니다. 임장 루트는 이렇습니다. 5호선 서대문역 3번 출구에서 경희궁자의 3단지 상권을 간단히 훑고 경희궁자의 2단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희궁 2단지 상권과 마지막으로 경희궁자의 3단지 내부를 다녀왔습니다. 경희궁자의 근처 정보입니다. 서대문역 근처 회사들이 많다 보니 식당 위주의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평일 아침에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경희궁자의 2단지 내부는 외부인도 오갈 수 있는데요. 단지 내부가 공원처럼 형성된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지 중앙에는 카페, 헬스장, 독서실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위치하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대로변 단지 상가에 정말 다양한 병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 상가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병원이 입점한 건 처음 봤습니다. 단지 내부와 주변 도로가 깔끔한 것까지 유명한 아파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옆 서대문역에서 더 가까운 경희궁자의 3단지입니다. 경희궁자의 2단지와는 달리 큰 도로 안쪽에 위치해 소음이 덜하고 조용했는데요. 단지 상가 내 상권도 잘 되어 있고 동네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6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다 보니 단지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단지 내부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부를 임장하면서 입주민들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30에서 40대로 보이는 입주민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종로구 평동 정리입니다. 와이프와 저 둘 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인프라로 좋은 인상이 남았던 곳입니다. 저희 부부가 원하는 모든 입지적 요소들을 갖췄는데요. 초역세권에다가 단지 주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병원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신축 아파트답게 단지가 깔끔하고 내부에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서대문역 주변에 회사와 강북 삼성병원이 위치해 주중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직주 근접에 아주 최적화된 단지죠. 하지만 경리공자의 이 단지는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위치해 소음이 심할 것 같고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선 육교를 건너야 하는 점은 단점입니다. 마지막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처음은 잠실동 잠실엘스 레이크 팰리스입니다. 임장 루트는 이렇습니다. 역 근처 잠실엘스 단지와 주변 상권을 보고 레이크 팰리스 주변 상권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 단지 내부를 보고 잠실역까지 임장 다녀왔습니다. 단지 근처 정보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답게 상권이 완벽하고 생활에 필요한 병원, 주민센터, 가게, 학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고 상권 중 하나인 잠실까지도 멀지 않아 최고의 상권을 도보와 지하철 한 정거장 내 이용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처음은 잠실 엘스입니다. 2008년에 지어졌지만 지상 차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와 시설들이 많았는데요. 동간 간격은 적당하고 단지 내부 길이 넓고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단지 앞 인도도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걷는 내내 감탄했는데요. 잠실 세내역 근처에도 큰 상권들이 위치해 정말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레이크 팰리스입니다. 잠실 엘스에서 레이크 팰리스로 가는 길에 학원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잠실 세내역 부근 상권이 식당과 술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레이크 팰리스 부근 상권에는 식당과 학원들이 많습니다. 단지 내부에 차로가 있고 가족 단위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단지가 큰 도로에서 멀다 보니 주변 소음이 덜하고 거주에 특화된 조용함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 점은 단점입니다. 신촌동 잠실 파크리오입니다. 임장 루트는 이렇습니다. 잠실 나루역 2번 출구에서 근처 단지까지 걸어가고 잠실 나루역과 잠실역 사이 상권을 둘러보았습니다. 잠실 파크리오 주변 정보입니다. 잠실 나루역 바로 앞 상권은 그리 크지 않지만 잠실역 사이의 홈플러스와 잠실역 부근 먹자골목, 롯데타워몰까지 거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출구에서 나온 풍경의 첫 느낌은 예전 왕십리 센트러스 주변 상권을 보는 듯 했는데요. 5층짜리 상가 건물에는 거주와 생활에 필요한 병원과 가게가 입점해 있습니다. 단지 내부는 6,000세대 대단지답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역 근처 입구에서 올림픽 공원까지 이어진 단지는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걷기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단지 구분을 위한 차로가 있어 단지 내부로 셔틀버스가 오갈 수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실 파크리오 맞은편에는 재건축 건설 현장이 있는데요. 잠실 파크리오와 맞닿은 도로에 상가 건물이 지어진다면 단지에 비해 부족한 바로 앞 상권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송파구의 가락동 헬로시티, 문전동 올림픽 패밀리타운입니다. 임장 루트는 이렇습니다. 8호선 송파역에서 나와 헬리오시티 일부 단지를 보고 주변 상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역으로 이동하여 가락시장 근처 상권과 올림픽 패밀리타운 단지를 임장 다녀왔습니다. 단지 주변 정보입니다. 헬리오시티 정문에는 단지 상가가 있고 올림픽 패밀리타운 근처에는 가락시장과 롯데마트가 위치합니다. 거주와 생활을 위한 상권이 대부분인 게 특징입니다. 헬리오시티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상가답게 상가도 거대하고 웬만한 병원과 마트, 카페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차로와 주차는 모두 지하화해서 외부는 입주민이 걸을 수 있도록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어린애들이 뛰어다니고 입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지가 너무 거대하고 중간에 도로나 상권이 없어서 역에서 먼동은 상권 이용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동네가 한적하고 단지는 조용한 점은 장점이지만
서울 외곽의 거주지역 느낌은 지울 수 없는데요. 이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더블 역세권이 올림픽 패밀리타운입니다. 헬리오시티에서 올림픽 패밀리타운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변 수산시장에서 나는 비린내가 확 느껴졌습니다. 설날 명절이라 냄새가 덜 나는 건지 평소에 단지 내부까지 나는지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첫 인상은 좋지 않았는데요. 주변 상권으로는 단지 앞 롯데마트와 단지 상가가 전부입니다. 거주와 생활에 필요한 상권으로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단지는 오래되다 보니 지상주차에다가 단지 관리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주차된 차들 대부분이 외제차인 걸로 봐선 입주민 소득 수준은 높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젊은 부부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모여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3호선과 8호선 더블 역세권에다가 거주지 느낌이 많은 게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송파구 정리입니다. 잠실 엘스와 레이크 필리스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 투자할 수 없는 단지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지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같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잠실 엘스와 레이크 팰리스, 잠실 파크리오는 입지적으로 완벽한 곳이다 보니 단점을 논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에는 신축이 주는 깔끔함과 편리함은 좋아 보였지만 단지 크기에 비해 작은 상권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패밀리타운과 마찬가지로 송파구에서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서울 내부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제 기준에는 단점이었습니다. 올림픽 패밀리타운은 구축인 것이 단점이지만 입주민 소득 수준이 높은 게 기억이 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두 번째 서울 임장 후기를 끝으로 서울 관심지역 아파트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남은 5개월 동안 관심단지 시세 트래킹을 하고 목표라는 금액에 도달하는 단지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투자 목적과 목표 금액을 밝혀 실제로 급매물이 나오는지 파악해야겠네요.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서울 성동구, 종로구, 송파구 관심지역 임장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